안녕하십니까. 향군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여정 국무장은 24일과 25일 두 차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불공정한 이중기준만 선결된다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이 서로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선결 조건을 내걸었지만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확실한 응답을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이 언급한 선결 조건에 대해 대북 제재 완화, 한미연합 군사훈련 및 군비 경쟁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 부부장이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면서 대화와 도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3일 만에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져 김 부부장의 대남 유화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북한의 의도 분석과 종전선언 해법에 대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고심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국방부와 미 국방부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군 당국이 양국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공동의 안보 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KIDD 회의엔 우리 측에선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시타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KIDD는 2011년 한미 안보 협의회의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개최되고 있는 한미 고위급 정책 협의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8일 합참은 6시 40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구체적인 경로나 재원을 밝히지 않고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8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발사 의도에 대해 검토했으며 보도를 통해 한반도의 정세 안정에 매우 기묘한 시기에 발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 들어 6번째로 정부가 긴급 NSC 회의를 소집한 것은 3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월 29일 국방과학원이 어제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참관했다고 밝혔는 바 시험 발사인 만큼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히며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중앙통신은 단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최중대 사업으로 간주되어 온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나라의 자립적인 첨단 국방과학기술력을 비상히 높이고 우리 국가의 자위적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하며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군은 발사체 포착 사실을 신속하게 발표하며 경로나 재원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비행거리나 속도, 고도 등이 그동안 북한에서 발사했던 발사체들과 달랐던 것으로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은 당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으며 독일과 영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또다시 위반했다며 국제사회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공개된 영상정보상 탄두부의 날개가 식별된 바 초음속 활공형 탄두기술 적용 사실이 확인된다며 앰플화된 미사일 연료 개통과 관련해 군사적 위협 측면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분리형 초음속 활공형 탄두보다 앰플화 기술이 더 큰 위협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속도에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날아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며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김여정 부부장이 화답한 지 3일 만으로 북한의 의도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은 9월 24일 워싱턴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4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즉각적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지난 3월 화상회의 때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김여정이 최근 이딴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정상회담 언급에 대해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9월 27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분명히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원칙을 다시 밝히며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춰 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김성은 북한이 28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절대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행동으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실제로 포기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미 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있으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 대사의 이번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은 북한이 9월 28일 미사일 발사 후 20여 분 후의 발언으로 향후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태도 변화 촉구와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미 여러 번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인 의사가 없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 30일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가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28일 고길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보고자로 나서 시군의 자립적, 다각적 발전과 청년 교양사업,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단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9일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경색돼 있는 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불공정한 이중잣대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언급했습니다. 최초 계획에 없던 김정은의 통신선 복원 관련 시정연설은 남한 정부에서 요청한 통신선 복원에 대한 화답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김정은의 통신선 복원 관련 시정연설로 최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물꼬가 틀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9월 24일 중국 인민일보는 미국 검찰에 기소돼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던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조우 부회장이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의 창업자의 딸인 멍 부회장은 이란 제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돼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란 제재 관련 잘못을 인정하는 대가로 미국 법무부의 기소 연기 조치에 따라 풀려나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지 9일 만에 간첩 혐의를 받고 중국 당국에 체포됐던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도 이날 캐나다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탄압하기 위해 멍 부회장의 혐의를 조작했다며 강력 반발해왔고 캐나다와 미국은 멍 부회장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무고한 외국인을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멍 부회장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 국민에 대한 정치 박해 사건이고 목적은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멍 부회장이 환대받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의 무고한 희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멍 부회장을 여사로 칭하고 중국 정부에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화닷컴은 중국 외교가 미국을 상대로 거둔 하나의 승리라고 거론했는 바, 이번 멍 부회장의 석방에 한껏 고조된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제65차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4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확동을 규탄하며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먼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방사화학실험실 재처리 작업과 일치하는 새로운 징후 등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한 IAEA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사무총장이 명시한 핵 분열물질 생산을 위한 핵시설을 보수하고 확장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루이스 보노 임시 대사대리는 모든 결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모든 회원국이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